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 세 번째 강의의 목표는 달콤 시티를 읽고 그리고 2D 이미지를 플랫하고 그 플랫한 이미지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게 세 번째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했던 두 번째 강의의 그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면 저희 그 방사선 조경학과에서 잘 쓰고 있는 밈에서 엑스포트한 환자 데이터에서 CT 폴더의 경로를 가져오고 또 그 경로 내 저장되어 있는 CT 이미지들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CT 슬라이스 로케이션을 정보를 가져와서 화면에 커맨드 윈도우로 내보내는 그런 연습을 해봤는데, 그리고 두 번째 숙제에서는 RT 플랜, RT 도즈, RT 스트럭처의 폴더 경로까지 가져오는 법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이콤 CT 파일 하나를 열고 액시얼 이미지를 플랫하는 드디어 이제 저희가 실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콤 이미지의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결국에는 저희가 CT 이미지를 출력을 할 때, 그림을 그릴 때 코디네이트까지, 좌표까지 넣어서 플랫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플랫한 결과를 그림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사용하는 매틀랩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많은데 크게는 네 가지 분류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콤 리드가 있는데, 다이콤 리드 펑션은 다이콤 인포랑 짝을 이뤄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이콤 인포, 저희가 헤더 파일만 지금까지 계속 읽었었는데 실제 이미지 데이터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제로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영어로 구성된 매트릭스 행렬을 만들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겨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 그 아래에 피겨 함수랑 같이 사용되는 그런 함수들입니다. 이건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함수가 저희가 그린 그림을, 피겨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두 번째 강의했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볼까요? 저희가 배웠던 함수가 이 dir이라는 함수, 결국에는 이 s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경로를 지정하고 그 경로 아래에 있는 폴더나 파일들을 검색할 때 사용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for문을 배웠습니다. for문은 어떤 특정한 숫자, 여기선 ff라는 숫자를 1에서 얼마까지 반복을 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로 저희가 배웠고, 그 다음에 for문을 쓸 때는 항상 마지막에 and를 매칭을 해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그 코드를 짤 때는 이렇게 한번 한 칸 들였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for문 안에 어떤 함수가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덱스를 넣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if문을 저희가 배웠죠. 특정 조건을 나타낼 때. 그래서 이 contains라는 함수가 의 값이 참이 될 때만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배웠고요. 그래서 if문은 결국에는 이제 그 true냐, false냐, 참이나 거짓이냐를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하는 그런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if도 for문과 마찬가지로 and랑 페어가 되어서 실행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contains라는 이 함수는 이 앞에 있는 이 문자열이 이 두 번째 있는 그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CT 폴더의 경로를 찾아내는 연습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밑에 있는 부분은 .dcm이라는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결국에는 이 다이콤 파일의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들을 검색을 해서 결국에는 이 CT의 다이콤 파일들이죠. 그 파일들을 한 번씩 열어보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두 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부분이고요. 자, 오늘의 목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첫 번째 CT 이미지, 저희가 파일을 검색해서 처음 나오는 CT 이미지를
플랫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에 좌표를 넣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결과를 그림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 파일까지 저장하는 부분을 제가 다루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대부분 연구를 하거나 논문 작업을 할 때 이 그림 파일로 마지막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림 파일로 저장하는 연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T 이미지를 플랫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이 두 함수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콤 리드 함수가 되겠고, 이 다이콤 리드 함수는 결국엔 다이콤 데이터, 직접적인 데이터를 읽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 부분 다이콤 인포 파일 네임을 했을 때 이 인포는 다이콤 헤더 정보를 읽게 되죠. 그래서 이 인포를 지난번에 읽었던 이 변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CT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이미지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미지는 다이콤 리드 펑션을 써서 지난번에 다이콤 인포에서 생성했던 이 인포라는 변수를 괄호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이미지 형태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건너뛰고 간단하게 이 figure라는 그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figure 함수 괄호 안에 제가 컬러 컴마 이 W를 넣었는데 이건 뭐냐면 그림의 배경을 하얗게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이 컬러라는 이 변수를 나는 화이트로 지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논문 작업을 많이 하는데 논문은 대체로 하얀색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PPT도 만들 때도 대부분 하얀 배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컬러를 지정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까지가 지난번 강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다음에 제가 추가한 거는 요 세 줄밖에 없습니다. 인포를 가지고 다이콤 리드를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피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얀색 배경으로 피겨를 하나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sc는 저희가 받은 이 이미지라는 변수를 플랫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렇게 그럴듯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죠. 저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CT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데 약간 파랗지만 그래도 어떤 이미지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이 다이콤 리드, 피겨, 이미지 sc 함수만 가지고 이 세 줄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보던 이 CT 이미지처럼 바꿔주려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컬러 자체의 구성이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무채색으로 바꿔주고 보통 저희가 CT 이미지를 보면 이제 회색 계열로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바꿔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게 이제 CT를 많이 보다 보면 좀 익숙해질 수도 있는데 약간 옆으로 늘어져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색상을 무채색 계열로 결국에는 그레이스케일로 바꾸는 코드가 컬러 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맵 그레이 간단하게 한 줄 더 추가했습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코드에서는 이미지, 다이콤 리드 인포, 피겨, 이미지 sc까지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다가 컬러 맵 그레이를 하면은 무채색 계열로 색상 계열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세 줄에서는 이런 파란 이미지가 나오는데 컬러 맵 그레이 한 줄을 추가해 주면은 이렇게 저희가 보던 CT 이미지처럼 좀 그럴듯하게 나오죠.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익숙하지는 않으실 수 있지만
일단은 이게 너무 퍼져 보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환자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제 눈에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CT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픽셀 사이즈가 X축, Y축 다 같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저희가 이 이미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연속적인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많은 픽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픽셀이 모여서 이런 이미지가 된 건데, 그 픽셀 사이즈가 X축, Y축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픽셀로 이루어진 그런 이미지가 보통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일단 가로축과 세로축 스케일을 한번 같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럴 때는 axis equal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X축, Y축 액시스를 이퀄하게 만들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한 줄 더 추가해 주면은 스케일이 딱 맞춰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실제 환자 이미지에 더 가까울 이게 환자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실제 환자 이미지에 가깝게 만드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요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불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피겨에서 이 그래프 영역에서 이 하얀 부분은 실제로 환자 이미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백을 삭제하는 방법은 axis equal 밑에 axis tight, 그래서 axis를 그림 영역에 아주 타이트하게 붙여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axis tight까지 쓰면은 아래와 같이 예쁜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 강의에 비해서 딱 6줄 추가했죠. 다이콤 리드로 이미지를 가져오고 피겨 생성하고 이미지 SC 이미지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무채색 계열로 바꿔주고 축 간의 그 스케일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백을 없애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이 간단한 코드로 CT 이미지를 이제 플랫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대로 CT 슬라이스를 플랫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X축, Y축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요 숫자가 어떤 1부터 시작하는 것 같죠. 1, 2, 3, 4, 5, 6, 7, 8, 9 해서 약 512까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무슨 의미냐면은 픽셀이 X축, Y축 각각 512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CT가 이 픽셀 수가 이런 엑시얼 슬라이스에서 봤을 때 X축, Y축 실제로 환자한테선 랩트 라이트 그 다음에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방향으로 픽셀 수가 같습니다. 그리고 픽셀 스페이싱도 같고 픽셀의 너비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저희가 좌표 정보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픽셀 수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1부터 512까지 1부터 512까지의 픽셀로 이제 축이 표현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좌표 없이 일단 이 픽셀 인덱스 결국엔 몇 번째 픽셀인지만을 표시를 해서 CT를 플랫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저희가 이미지라는 변수를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생성을 했는데 그 다이콤 리드 펑션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면은 이제 워크스페이스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512 곱하기 512 크기가 512 곱하기 512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행렬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미지에 좌표를 넣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CT를 그럴듯하게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는 좌표도 넣어서 한번 이미지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이콤 영상 좌표 설정에 필요한 값, 저희가 다루는 이 의료 영상, 메디컬 이미징에서 영상 좌표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3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다이콤 영상을 다룰 때는 오리진, 스페이싱, 사이즈 이렇게 명을 하는데요. 오리진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작은 좌표값, 결국에는 좌표가 가장 작은 코너에 있는 픽셀의
위치를 이제 저희가 정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예전에 줄을 설 때나 이럴 때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준값, 여기서 이제 파랗게 채워진 픽셀이 되겠고요. 이 다음에는 이걸 기준으로는 좌표가 점점 좌표값이 커집니다. x축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점점 좀 커지고 y축도 여기서부터 점점 커지는 것. 그래서 이 오리진, 가장 작은 좌표값을 아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픽셀의 크기, 픽셀의 너비로 보셔도 되고, 픽셀의 이 너비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픽셀의 중앙 값들 간의 이 간격, 그걸 픽셀 간격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스페이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픽셀 스페이싱, 이 픽셀의 크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픽셀이 도대체 몇 개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좌표만 있으면 어떤 이미지에 대한 좌표는 저희가 완전히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리진, 가장 작은 좌표값, 코너 픽셀의 위치, 스페이싱, 픽셀 크기 또는 픽셀 간격, 그 다음에 사이즈, 픽셀의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세 가지 정보를 다이콤 헤더에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예전에 첫 번째 강의에서 이 다이콤 인포를 가져와서, 다이콤 헤더 정보를 가져와서 스트럭처 어레이를 생성하는 법을 공부를 했었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 정보 중에 이미지 포지션 페이션트를 구하면은 이게 코너 픽셀의 좌표 값이 됩니다. 그리고 픽셀 스페이싱이라고 되어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걸 가져오면은 픽셀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다양합니다. 지난번에 헤더 정보에서 컬럼이나 아니면 로우 값을 가져오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직접 저희가 이미지라는 변수를 이미 정했잖아요. 그 행렬의 크기를 사이즈 함수를 통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콤 헤더의 정보를 가지고 이미지 포지션 페이션트를 가져오면 그게 오리진, 코너 픽셀의 좌표 정보가 되고, 픽셀 스페이싱, 그래서 이미지 스페이싱을 가져올 수 있고, 사이즈는 이미 불러온 이미지 데이터의 사이즈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표를 저희가 생성을 할 건데, 좌표 값이 당연히 이제 x 방향, y 방향 510이겠죠. 저희가 이미 사이즈를 구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즈 정보를 가지고 어떤 변수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저희가 어떤 빈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로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제로스 괄호하고 m, n 하면은 이게 n by n 사이즈의 행렬을 만드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제로스 m, n 이렇게 하면은 행이 m개, 열이 n개인 행렬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은 다이콤 좌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환자 오른쪽이 되잖아요. 오른쪽, 환자 왼쪽.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안테리어에서 포스테리어로 가는 게 이제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가장 좌표 값이 적은 그런 코너 픽셀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좌표를 설정하면 되는지.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지금 첫 7개, x축으로도 7개, y축으로도 7개, 첫 49개의 픽셀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쪽에 있는 가장 코너에 있는 값이 가장 좌표가
작은 그런 픽셀이 되겠고요. 이 픽셀의 가운데 센터 값을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가 아까 이미지 페이션트 이미지 포지션 페이션트에서 가져온 값이 마이너스 251.952 마이너스 249.80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시작으로 얼만큼을 더하면 되겠죠. 근데 이 두 번째 좌표의 값은 당연히 픽셀 스페이싱을 더해주면 됩니다. 픽셀 스페이싱을 이제 출력을 해보시면 0.977이 나올 텐데요. 이거는 모든 CT에서 대부분의 CT에서는 같기 때문에 X 방향으로도 0.977, Y 방향으로도 0.977이 될 겁니다. 그래서 X축 좌표는 마이너스 251.952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픽셀은 마이너스 251.952 플러스 0.977,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51.952에다가 0.977을 두 번 더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좌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코드에서 보시면은 x라는 이제 변수를 이제 제로스를 이용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이제 구하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이미 구해 놨었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게 512 곱하기 512가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이제 x라는 변수를 이쪽 방향 행 방향으로는 512, 그 다음에 하나로 돼 있는 이 열 방향으로는 열이 하나인 이 쭉 긴 위아래로 긴 그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x, y를 이런 변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지정을 하면은 x는 다 0으로 구성된 그 매트릭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값에다가 이 좌표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포문을 이용할 건데 ii가 1부터 이미지 사이즈까지 1부터 512까지 반복하는 그런 포문을 만들어서, 자 첫 번째 일 때는 ii가 1일 때는 이 뒷부분이 0이 되죠. 그래서 이미지 오리진 처음에 저희가 구한 코너 픽셀의 좌표를 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x는 마이너스 251.952, 그 다음에 0.977을 더한 마이너스 250.9750 이렇게 돼서 픽셀 스페이싱을 계속 더해준 값이 좌표로 생성이 되는 거죠. y축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결국에는 x하고 y축을 좌표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 코디네이트를 만들어 줬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는 이미지 sc에다가 이 x, y가 없이 이미지만 출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x, y, 이미지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6, 7, 8, 9 해서 512까지 들어간 픽셀의 몇 번째 수인지 그 인덱스가 들어간 게 아니라 좌표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CT 이미지를 완전하게 이제 플랫을 한 거죠. 실제 스케일하고 같이 이제 플랫이 된 겁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미지 SC 이미지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 SC에다가 XY 좌표를 넣고 이미지를 플랫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CT 이미지를 플랫하는 부분까지 했고, 그림 파일로 저장하는 그런 부분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하고 레벨을 조정하는 부분, 그림 가로 세로축 이름 넣고 그림 제목을 넣는 좀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 작업이거든요. clim이라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min, cmax 해서 인텐시티의 미니멈 밸류하고 맥시멈 밸류를 저희가 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500에서 4500
인텐시티 밸류를 2500에서 4500까지만 플랫하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흐릿한 이미지가 아니라 좀 컨트라스트가 조금 더 향상된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Cmin, Cmax는 이미지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컨트라스트를 좀 조정해 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 요소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축 라벨, 그 다음에 이쪽 X축 라벨은 X 라벨, 그 다음에 Y축 라벨은 Y 라벨이라는 그런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X 라벨 같은 경우에도 이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저희가 쓰고 싶은 축의 제목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글씨의 크기를 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작은 따옴표하고 폰트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가 20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식으로 X축 라벨, Y축 라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는 이 X축, Y축 라벨을 넣어주는 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시티 이미지를 표현할 때도 대략적으로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축 제목을 넣어주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타이틀을 넣었습니다. 이제 그래프 제목을 넣을 때는 타이틀이라는 함수를 그냥 쓰면 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 라벨, Y 라벨처럼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주고 싶다거나 그럴 때는 이 뒤에다가 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벌써 시티 이미지에 코디네이터 들어가 있고 라벨과 이 제목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훌륭한 이제 그림이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로 한번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피겨의 파일 네임을 이제 sprintf 함수로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워킹 폴더, 제가 갖고 있는 워킹 폴더 아래에 있는 hw3 homework3.jpg, 그래서 이제 jpg 형태로 이미지를 저장할 거고, 이럴 때 제가 이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할 때 해줘야 되는 거는 파일 네임, 위에서 저장한 파일 네임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안에 -djpeg 요걸 넣으면 이제 jpg 형태로 저장을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r300은 이제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300이라는 숫자가 300 dpi, 이게 이제 dot per inch거든요. 1인치당 이제 그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가냐 그런 의미가 돼서 이제 해상도가 당연히 이 숫자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작성하신다거나 그럴 때는 최소한 300 dpi 정도가 돼야 되고, 이 해상도를 너무 높이면 또 파일 사이즈가 커져서 가끔씩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 dpi에서 뭐 한 많게는 1000 dpi까지 해상도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300 dpi에서 600 dpi 정도로 만드시면은 충분히 좋은 해상도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이 부분을 코드를 실행을 하시면은 저희가 원하는 경로에 이렇게 그림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파일 한번 열어 보시면은 이렇게 윈도우에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읽으면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이미지 저장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장했던 그림을, 플랫했던 그림을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문 작업을 하실 때나 또 아니면은 뭐 파워포인트로 발표 자료를 만드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강의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제 숙제를 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숙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콤 시티 파일 중 슬라이스 로케이션이 -489.5인 파일을 찾아서 읽고 이미지로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하세요. 이미지를 플랫할 때
x축과 y축의 범위를 각각 마이너스 150에서 150까지, 그리고 y축은 마이너스 35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한정해서 플롯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 가르쳐 준 펑션이 있어서 이제 숙제를 하실 때는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시스에다가 괄호하고 그 다음에 이 괄호를 하시고 그 다음에 x축 y축에 미니멈 맥시멈 범위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번 직접 해보시면은 재미있는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